개나리 진달래가 우리에게 봄을 알려준 이후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곳곳이 상큼한 푸르름과 아카시아 향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봄날. 얼마 남지 않은 이 봄 유익하게 잘 보내고 계시지요?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라디오의 나현정입니다. 본 방송은 익산 공동체 라디오 재미있는 라디오이고요. 노랫말이 안고 있는 아름다움과 삶의 지혜를 함께 공감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가요 앨범이나 가수가 아닌 노랫말을 다룬 전시가 2020년 5월 15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특별전으로 노랫말 선율의 삶을 싣다를 선보였었죠. 초창기에는 노랫말을 전문적으로 짓는 작사가가 따로 있었다기보다는 노랫말을 가요시, 노래시라고 불렀을 만큼 시가 곧 노랫말이고 노랫말이 곧 시가 될 수 있었던 시기였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애달픈 양식. 아무도 배지 않는 암흑 속에서 조그만 읊조림은 커다란 빛. 자그맣고 메마른 씨앗 속에서 우리 내일의 결실을 바라보듯이 자그만 아이의 울품 속에서 마음의 열매가 맺혔으면, 거미줄처럼 얽힌 세상 속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가지처럼 흔들리고 넘어져도 이 세상 속에는 마지막 한 방울 물이 있는 한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노래는 멀리 멀리 날아가리. 네, 방금 들으신 시는 김광석이 노래한 나의 노래에 담겨있는 노랫말입니다. 노랫말이 담고 있는 힘과 멋을 느껴보고 평범한 일상의 언어가 아름다운 한편의 노랫말로 표현했음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이후 생명이 다할 때까지 길을 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길이 멀어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게 되고, 때론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도 많았지요. 나는 길을 잃어버린 걸까? 아니면 목적지가 없는 길을,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마냥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노랫말이 다음 들려드리는 노랫말은 G.O.D의 길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박진영 작사 작곡 G.O.D가 부른 길의 가사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박진영이라는 사람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리고 조금은 민망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자유분방함을 즐기는 프로듀서이자 가수이죠. 이 노랫말을 감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철학과 사고를 사색해 보게 되네요.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그들의 노래라며 흘러들었던 이 노래가 어느 날 가사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가수 크러쉬가 크게 공감하며 노래를 잊지 못하던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 또한 같이 공감하며 눈물을 보였었는데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길이 어디인지, 왜 이 길에 서 있는지, 사람들은 다 정해진 길로 잘들 가고 있는 건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건지 아니면 맞다고 말하고 싶은 건지, 내가 정한 길 위에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을 후회하지 않고 자신 있게 걷고 싶은데 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의 길이 자신 있게 맞다고 말하고 싶은데 확신을 할 수가 없는, 한없이 답답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 우리 모두는 서로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죠. 그 길 위에서 방황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나에게 이 노랫말은 큰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되어줍니다. 그 복잡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고 아름답게 표현해 주었네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자신의 길로 잘 걷고 계신 거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좋은 노랫말입니다. 저작권 관계로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가사를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여러분께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라디오 나현정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도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노랫말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벚꽃이 활짝 핀 4월이 지나고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저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앤이슈의 이정설입니다. 뉴스앤이슈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소식과 특별한 테마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익산 미륵사지 안에 있는 국립익상박물관 소식과 국보인 사리장원구 안에 있던 유리제 사리병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익상박물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익상박물관은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미륵사지 안에 있는 박물관으로 1997년 5월 최초로 설립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26일 국립익상박물관으로 승격돼 2020년 1월 10일 증축을 통해 재개관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500평방미터로 건축된 초현대식 박물관은 익산 백제실, 미륵사시실, 역사문화실, 기획전시실을 갖추고 사리장원구 등 국보와 보물 3건을 포함 11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주박물관, 왕궁리 5층 석탑, 제석사지, 입점리 고분, 원수리에서 출토된 순금제 풀상 등 각종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학술적으로 연구해 미륵사, 천년의 역사와 신앙, 생활, 문화 등이 복합되어 있는 유물들을 전시를 통해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설립됐습니다. 거기다 출토된 23,000여 점을 비롯 약 3만여 점의 유물을 문화재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소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 처리란 문화재 보존 윤리 지침에 따라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하기 위해 처리자의 태도 및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문화재를 치료하는 의사의 관점에서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지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 미륵사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익산 미륵사지는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에 있습니다. 사적 제150호로 지정된 동양 최대의 절터로 백제무왕 때 창건돼 조선시대에 폐사됐습니다. 사지란 절터를 말하는 것으로 익산 미륵사지, 부여 정림사지, 경주 가문사지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익산 미륵사지가 제일 크고 웅장한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익산 미륵사지는 학자들마다 제각각 다른 학술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백제 무왕이 서동왕자 시절 신라의 선화공주와 혼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무왕이 사택적 덕과 혼인한 기록이 있어 유사와 사기의 기록에 있어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탑 복원 과정에서 출토된 금제사리 봉영기 금판에 사택적 덕이라는 글귀가 뚜렷이 새겨져 있어 문화재 전문가들이 학술적으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미륵사지는 동서로 국보 11호 미륵사지 석탑이 1개씩 있고 양쪽으로 보물 236호 단간지주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목탑이 있는 3탑 상금당의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다 서탑 복원 과정에 출토된 사리장원구 중 금동사리 위호 1점, 금사리대호 1점, 금제사리 봉영기 1점, 청동암 6점, 총 9점이 2018년 6월 14일 문화재위원회 제4차 동산문화재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8년 6월 17일 보물 제1991호로 지정됐습니다. 또한 사리장원구 금제사리 내호 안에 유리로 제작한 유리제 사리병이 발견됐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관하고 있는 사리병은 높이 2.7cm, 폭 1.7cm, 두께 0.05mm로 제작됐습니다. 이 사리병은 당시 중국 수나라, 당나라 등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귀한 문화재로 작게 그리고 두께를 얇게 만들어져 최고의 보물로 우리 민족의 독창성을 상징하는 문화재입니다. 익산시 금마면이 고향이고 어린 시절 경기도 용인으로 상경한 이금용 씨는 약 1400년 전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융성했던 시기로 유리는 자연에서 직접 얻을 수 없는 인공소재로서 당시에는 금은보다 더 귀한 재료로 평가되었다며 당시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로 제작된 유리사리호 1점, 오색 유리구슬, 진주구슬 등 비금속 문화재의 역사적 및 학술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해 보물 지정에서 누락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삼국시대는 칠보보다 진신사리를 소중하게 여겼으며 진신사리를 최종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유리병은 또 다른 보배라고 평가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리병에 대한 보물 및 국보 지정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지정하지 않고 있어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국보와 보물에 대한 볼거리가 미미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금용 씨는 사리병, 보물 및 국보 지정에 관심을 가져 국민신문고에 문화재 재평가를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금용 씨는 국민신문고에서 미륵사지 서탑에서 출토된 유리사리호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복원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금사리대호 안에서 발굴된 유리사리호 및 오색 유리구슬과 금동사리호, 심초석 사리호 안에서 발굴된 유리구슬, 진주구슬, 호박, 만호 등 보물 제1991호에서 누락된 비금속 문화재의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보물 지정 후 국보로 지정 절차를 진행 백제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문화재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리사리병과
오색 유리구슬로 당시의 기술력을 확인하고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사와 연구가 뒷받침돼야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 처리와 복원 문화재인 유리사리병이 역사적, 학술적, 과학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채 보물 지정 심의에서 아쉬운 점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립익상박물관에 전시 보관 중인 국보와 보물 그리고 유물들을 알아보고 익산 미륵사지에 대한 역사와 현장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시청자들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꽃이 아름답게 피었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그 아름다움은 가고 한낮에는 반팔을 입는 거 보니 곧 여름이 오려나 봅니다. 벌써 1년 중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시간 참 빠르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안녕하세요. 뮤비토크의 정우선입니다. 본 방송은 익산에서 진행되는 공동체 라디오고요. 좋은 영화들을 추천해드리고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끼리 보기 좋은 영화 한 편을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로맨스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가족의 소중함,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은 About Time이고요. 2013년에 개봉한 리차드 커티스라는 감독의 작품입니다. 주연으로는 남자 주인공 도널 글리슨, 여자 주인공 레이첼 맥 아담스가 출연합니다. 특이하게 멜로 장르의 판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요. 극 중에 나오는 집안 남자들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설정입니다. 신기하죠? 그 시간 여행을 통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직접 경험하며 어떤 것을 느끼고 변화하는지, 또 아무리 시간을 돌린다 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것들에 관하여 많은 부분들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극 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시간을 돈과 교환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고 은총이자 저주다. 너희 할아버지는 부자셨지만 인생을 돈 때문에 망했지. 돌아가실 때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단다. 사랑도 친구도 없이 말이야. 라고요. 아버지는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 거니? 그러자 아들은 사랑을 하겠다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장르가 로맨스 장르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영화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 때에는 사랑,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다시 사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점점 나중에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영화는 끝이 나는데요. 이 영화처럼 오늘의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사시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부모님과 다투거나 혹은 자녀와 다툼이 있진 않으셨나요? 주변 지인들과 소통하고 자리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동안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시원한 바람 맞으며 가족들과 다 같이 여행을 가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추천해드린 어바웃 타임을 한번 보시고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셨나요? 지금까지 뮤비토크의 정우선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는 더 좋은 영화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평생 매일 오후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칸트가 산책하러 나가는 시간은 언제나 틀림없이 정확해서 그가 산책 나온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시계를 맞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칸트에게는 사색일 시간이 되었을 매일의 산책처럼 꾸준히 반복하는 자기만의 사소한 습관이 있으신가요?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작고 사소한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스스로에게 큰 힘과 의미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이더라도 그걸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 정성스럽게 대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고 의미 있게 바라보게 됩니다. 루틴이나 리추얼이라는 말 아시나요? 루틴은 규칙적으로 하는 일상의 틀을 의미하는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만남이나 취미활동 같은 게 루틴이 될 수 있고요. 리추얼은 원래 종교적인 의례나 의식을 뜻하는 영어 단어지만 요즘에는 삶의 의미를 가져다주는 반복하는 습관이나 루틴이라는 뜻으로 통합니다. 모닝 리추얼, 명상 리추얼 같은 루틴을 가지게 됨으로써 내 삶이 더 의미 있어지는 것이죠. 대단한 일이 아니라도 내가 의미 있게 바라보는 태도를 갖게 된다면 그 반복되는 사소한 일들이 내 삶을 더 생생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라디오 한은선입니다. 본 방송은 익산에서 진행되는 공동체 라디오고요. 익산 시민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라디오에서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작고 사소한 것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최근 실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에서 방역 지침이 완화되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면서 그 이전에는 당연했던 일상이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닌 게 되어버린 시간을 꽤 오래 경험하고 있죠. 그 영향으로 삶의 활력이나 의미를 잃어 무기력해지거나 우울한 기분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일상을 꾸려나가기 위해 사소한 것들을 반복하는 루틴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자기만의 사소한 습관이 있으신지 질문 드렸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오래된 습관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라디오를 켭니다. 제 라디오 주파수는 KBS 클래식 FM에 고정되어 있어요. 제가 클래식 음악에 대해 지식이 깊거나 관심이 지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우아하고 차분하게, 때로는 밝고 경쾌하게, 때로는 무게감 있거나 격정적으로 다채로운 클래식 음악에 따라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평범함이 저에게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계속 시작을 미루기만 했던 것인데요. 최근에는 새롭게 체육관으로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이번 주가 3주 차지만 다녀보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꾸준히 체육관에 나와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열심히 운동해야겠다는 자극을 받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1주, 2주, 3주 이렇게 쌓이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실천하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서 뿌듯한 마음이 들고 꽤 즐겁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 생생함을 더해줄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이 정말 많죠. 바쁜 하루 중 잠깐의 시간을 내서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마음과 머리를 비울 수도 있고요. 하루를 시작하며 또 마무리하며 감정일기, 감사일기를 쓰기도 하고 나를 돌보고 조금씩 성장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어요. 새벽 기상을 해서 글쓰기, 책 읽기, 요가, 명상 같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를 돌보는 일들을 하는 미러클 모닝을 실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듣기만 해도 좋은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해나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항상 있죠. 작심삼일처럼요. 그럴 때는 유용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플에 따라 기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오전, 낮, 저녁으로 시간대를 나눠 내가 실천하고 싶은 습관을 기록하고 때가 되면 알람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실천 여부를 체크해 일간, 주간, 월간으로 통계를 내서 한눈에 보여주기도 하고 유용한 기능들이 있어요. 마이 루틴, 루티너리, 루빗이 바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플들이에요. 관심이 있으시면 설치해서 기능들 둘러보고 나에게 맞도록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꾸준히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같이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 마음 맞는 누구라도 함께 각자의 투두 리스트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인데요. 함께 점검하면서 해나가면 지속하는 데 자극도 되고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이야기를 나눈 것들이 대단한 것들이 아니죠? 하루하루 내 평범한 일상과 삶을 특별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작고 사소한 것들을 실천하면서 생생한 삶, 의미 있는 순간순간들 만들어 가세요. 오늘 재미있는 라디오에서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사소한 것들, 진행자인 저의 의미 있는 일들, 실천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접근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소한 일들의 시작도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장 오늘, 지금부터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재미있는 라디오의 한은선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골 곳간 이야기의 진행자 선글라스 낀 농부 임유미입니다.
본 방송은 매일매일 변화하는 시골의 풍경과 농사의 첫 발을 디딘 초보 농부의 좌충우돌 농사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5월의 분주한 농촌 풍경과 초보 농부의 밭 준비부터 올해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것인지 농사 준비를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등을 저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차량이나 집안 창문을 열면 꽃가루와 송화가루가 들어와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알레르기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송화가루는 새벽에 방출되어 오전까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는 환기를 자제하고 오후에 환기하는 것과 물걸레로 닦아주는 청소 방법을 추천합니다. 송화가루가 날리는 4월 말부터 5월까지 건강관리 신경 쓰셔서 송화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에서 벗어나셨으면 합니다. 시골 곳간 이야기. 오늘 함께할 이야기에 앞서 선글라스 낀 농부라는 별명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선글라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선글라스는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색깔 있는 안경이죠. 또는 패션으로 사용하기도 하여 도시적인 이미지도 있고요. 제가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는 햇빛 차단과 패션이 아닌 지렁이를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흙을 이롭게 해주는 지렁이를 제일 징그러워한답니다. 지렁이뿐만 아니라 진해, 뱀, 쥐를 싫어합니다. 비 오는 날, 비 내린 후에 나뭇가지만 봐도 지렁이로 보여서 숨이 막힐 정도이니까요. 그런 제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 친한 친구가 그러더군요. 선글라스를 끼고 농사 져야겠다고. 우스운 이야기를 해서 별명이 선글라스 낀 농부가 되었습니다. 시골에는 젊은이들이 도시로 많이 빠져나가서 노령 인구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 힘들어서 농사를 못 지으시는 분들 또는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지만 도시에 살아서 농사를 못 지으시는 분들이 무료로 땅을 내놓기도 하고 또는 개인 임대차, 농지은행 등을 통해서 농사 지을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저는 연세를 주고 약 1,500평을 개인 임차하였습니다. 농지은행은 청년 농업인, 후계 농업인, 귀농인 등의 우선순위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논과 밭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1,500평을 계약하고 드넓은 밭을 보니 가슴이 뻥 뚫리네요. 제가 밭을 임차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밭에 농기구 보관 장소로 사용하던 작은 비닐하우스를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농사 짓던 분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셔서 비닐하우스 청소에만 약 2주가 걸렸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쓰레기 처리에 신경 써야 하는데 뒤이어 임차한 제가 청소하느라 농사 짓기 전에 지쳤었네요. 윗밭 주인, 밑에밭 주인 분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 주변에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도 많아서 우리부터 쓰레기 관리 잘하고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깨끗한 땅으로 지켜내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농사에 어떤 작물을 선택할까 고민이 되었었는데 인터넷 카페와 주변 농업인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여 얻은 결론은 콩이었습니다. 밭을 나누어서 참깨와 들깨, 콩을 재배하려고 하였었는데 첫 농사에 지칠 것 같아서 콩만 재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콩 농사 지으시는 분이 멘토가 되어 주신다고 하여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그마하게 쌈채소와 고구마를 심을 수 있도록 밭을 구획해서 때마다 채소 이야기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농민분에게 농사 지으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여쭤보니 제일 어려워하는 게 판매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수매하지 않으면 판로가 뚜렷하지 않고 공판장에 내놓으면 제값을 못 받고 여러 번의 유통 과정을 겪기에 소비자는 비싸게 구매하고
농민이 직접 판매하면 유통과정이 줄어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데 직접 판매하기가 쉽지 않아서 판로가 문제라고 하십니다. 저도 콩을 재배하고 어떤 판로를 선택할지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네요. 콩을 재배하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재배 방법 교육 자료를 요청하여 공부도 하고 고구마, 땅콩 등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콩을 심으면 새들이 먹고 콩이 자라면 고라니가 와서 잎을 따먹고 열매가 열리고 수확할 즈음에는 두더지나 멧돼지가 와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선글라스 낀 농부는 첫 농사지어서 동물들에게 바치게 생겼네요. 저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빠져있는 것은요.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 투어입니다. 동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가서 페트병, 맥주캔, 세탁소 옷걸이 등을 주워옵니다. 이것의 사용처는 바로 동물 퇴치에 쓰는 물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페트병과 맥주캔으로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고추 지지대에 끼우면 바람개비가 돌 때 생기는 진동이 고추 지지대를 타고 땅으로 전달되어 두더지가 안 온다고 합니다. 맥주캔으로 만든 바람개비에는 캔 뚜껑 고리를 넣어서 만드는데요. 바람개비가 돌아갈 때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시끄러운 소리에 고라니와 멧돼지가 안 온다고 하네요. 또 하나 더 만들고 있는 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연날리기 하면서 가지고 놀았던 독수리 연입니다. 아이들이 크니까 집안 한쪽 구석에 있는 독수리 연에게 제 역할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바로 새를 쫓는 독수리 연입니다. 대나무에 연결하여 밭에 설치해주면 새들이 도망간다네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하자면 크레솔 비누액 소독약을 페트병에 넣어 땅에 반절 정도 묻어두면 냄새에 민감한 멧돼지가 안 온다고 하니 땀 흘려 키운 작물들을 지켜낼 수 있겠죠? 5월의 논과 밭은 농사 준비로 많이 분주한데요. 선글라스 낀 농부도 어제 해지기 전까지 쟁기질한 밭에 퇴비와 석회를 뿌렸습니다. 이제 흙덩이를 부드럽게 가루로 만드는 로터리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또 채소와 고구마를 심을 작은 땅에 멀칭 작업도 해야 되고 3주 전에 포트에 모종했던 참외, 오이, 가지, 옥수수, 호박 등 작물을 심어야 하니 방송하는 지금도 머릿속과 마음은 농사 생각으로 아주 분주합니다. 지렁이가 징그러워서 호미질도 못하는 제가 초보 농부에서 농사꾼으로 성장하는 모습 모두 지켜봐 주시고 애청자 여러분, 우리 농산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은 선글라스 낀 농부가 밭을 임차하는 과정부터 재배할 작물 선택, 동물로부터 농작물을 지켜내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골 곳간 이야기의 선글라스 낀 농부 임유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좌충우돌 초보 농부의 농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